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시험장 가서 이름 쓰고 시간 내 축하하면 돼. 걱정할 거 없다. 자, 행정계획 3가지가 나오죠? 그 3가지가 나오는데 이 행정계획 3가지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갔으냐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수립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의 절차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이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것도 이제 방향 잡는 거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수립이 있고 승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이제 입안이 있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고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자, 수립과 입안의 차이는 수립은 여기에서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할 때는 그게 승인이 없다. 자기가 자기한테 내용 결정을 확정을 해서 승인받는다는 말은 없는 거야. 승인이라는 말은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인정받는 걸 얘기해. 따라서 이것과 이거가 동일할 때는 이게 없어. 하지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이게 동일할 때는 이게 있다고 똑같이 이게 나와. 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결정 단계가 따로 있다는 거야. 이게 수립과 입안의 차이야. 자, 그래서 이제 수립승인 들어가는 건 비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공청회가 있다는 걸 꼭 잡아야 돼. 세 개, 삼지창 들어가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하트 모형 2개, 협의심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심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공청이 없어요. 이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야. 이게 공청회는 형식적 의견 청취야. 공청회는 그래서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 행정 절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부적 행정 절차예요. 직접적 구속력 때문에 의견 청취를 직접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트 모형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냐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돼야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유일하게 생략한다는 말은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오죠? 여기에서만 생략한다.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이다. 뭐 이런 내용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요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7쪽에 기초조사는 다 있죠?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갔다고. 이게 이제 신설된 거예요. 원래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작년 1월 6일 날 들어갔죠. 그래서 신설이 됐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의 환경성 검토 이런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이런 것 등을 싸그리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공청회가 없는 게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없다. 그거 하나 잡고, 의견 청취는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정확하게는 이 지방의회가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되죠. 그 도시군의 의회를 줄여서 함축적으로 지방의회라고 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에 들어가 있죠. 주민의 동그라미 치고. 자,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요즘에 와서 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계속 뜨고 있어요. 해마다. 이 지문에 일단 지방의회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봐요. 요즘에 시험 문제가 이게 지금 의견 청취에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거거든. 이 의견 청취에 주민의 의견 청취와 이게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해마다 맞는 질문으로 뜬 게 바로 뭐냐면 이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이 뭐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구역,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 내용 네 번째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 용도 지역 등 이거하고 기반 시설, 광역 시설을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위반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해마다 시험 문제 뜬 게 이 내용이요. 용도 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다. 이 지문이다. 이 지문. 이 지문이 해마다 뜨고 있어. 그게 뭐냐? 이런 분위기야 또.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자, 수립권자를 보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이건 어떻게 잡았냐면 공동도지사 장관 플러스 이렇게 잡았죠? 자, 공동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공동. 자,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다. 중요한 게 뭐였느냐? 자, 이거 꼭 요거는 자꾸 시험장 가야 돼. 광역계획권과 이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이게 삼각관계 되어 있다. 이거 기억나요? 네. 삼각관계.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도지사가 지정하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동일했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직근 하급행정청이었다. 이 표현을 꼭 잡아야 된다고. 이게 삼각관계 이 내용.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자, 시도에 걸쳤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내용. 이게 원칙적인 틀이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외로 가죠.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잠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는 승인이 없어. 이게 이 부분 승인이 없다는 거 꼭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내용이야. 이게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해. 그럼 자기가 승인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땡이 걸려버린다고. 자, 이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수립할 때 각종 이제 님비시설과 핀피시설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다 화장장 설치한다면 싫어할 거고, 님비시설. 그 다음에 핀피시설, 뭐 이런 것 등이 공항이 들어온다, 뭐 서로 우리 쪽으로 오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쌈박질 하니까 밀양에 설치할 거냐, 자기 뭐 신공항 부산에 설치할 거냐, 이것 가지고 싸움. 하지 말아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너무 피해. 너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님비시설과 핀피시설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도지사한테 또는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조정 신청한다. 딱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이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런 말을 뜨면 큰일 난다고. 우리 방향 잡는 행정계획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조정 신청한다에 딱 걸린다는 거. 조정 신청하자 이런 말에 걸린다는 거. 꼭 잡고. 자, 그 내용이야 이게. 자, 그래서 공동 도지사 3번이 도지사죠. 3년 이내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직접 하십시오. 저희가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정확히 꿰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면 이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 4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3년 이내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자,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요. 여기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를 뭘로 바꾸면 안 되냐면 시도지사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바꾸면 안 돼. 그런 경우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도지사에서는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면 틀린다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거기에 누구만 수립할 수 있느냐?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도시군수만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수만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도시군수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옳지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 여자만 하는 거야. 절대 다른 자랑 하면 큰일 나 이거. 이거 하나 잡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승인권자가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자가 수립하면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꼭 지금 해마다 뜨고 있는 게 이거예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게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은 떴다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이자만 수립한다는 거하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하고 여기에는 국토교통장관 승인이 없다. 이 말, 이게만 이렇게 돼. 여기에서만 출제가 돼.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좀 확장하면 이 인접한 도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데요. 그때는 이제 협의 거치고 아산시장하고 협의도 거쳐 수립하자. 이런데요. 그런 내용. 그것밖에 없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권자, 이관권자가 누구냐? 원칙적으로는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요. 그러니까 도시군수가 돼야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집행하는, 실행하는 계획이라고. 실행하는 계획.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도로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하나 알페시아 사업처럼 강원도에서 이렇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 거 없고, 이렇게. 정부도 위반할 수 있고 이렇게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아산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자. 이런 내용이 또는 이제 네가 해라 내가 하겠다 해서 협의해서 이제 지정한다. 정한다. 이런 내용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또는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경우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른쪽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를 보면 국가계획 동그라미 3번 봐요.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밑줄 그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밑줄 그어요.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이런 내용 밑줄 긋고. 자, 협의를 보면 자, 협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맨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협의 상대방이 누구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또는 뭐 관계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봐요. 포인트.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천안시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대도시장이에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요. 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자, 천안시장이 위반을 했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안시장이 아닌 여기 당진시장과 홍성군수, 예산군수가 위반하면 누가 결정권자가 되느냐. 이 도지사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째 내용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요. 이것만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만큼은 도내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하면 도지사의 원칙적으로는 도지사의 결정권을 받아야 되는데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직접 5번째 내용만큼은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만 그래요. 아, 시도지사가 위반한 내용이라면 시도지사가 해야지. 정부가 위반한 내용이라면 정부가 하는 거고 국토교통장관이 시장군수가 했을 때만 그러는 거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인트. 여기에서 원래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여기에서는 직접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 지형도면 작성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지형도면 작성해야 돼요. 작성했을 때 이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 이거 꼭 잡아야 돼. 이게 없다. 이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이 내용이 나와.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거기 나와요. 자, 네 가지 나오고 있죠? 예, 동그라미 거기에 예외에서 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결정권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도의사가 변경할 때야. 밑줄 한번 긋고. 자, 2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밑줄 긋고. 3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부분이 협의를 거치는데 잠깐만. 자, 예외적으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뒤에서 나와요. 뒤에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결정권자 결정을 먼저 보면 8쪽에 보면 승인 결정에서 나오죠? 그 결정권자 거기 봐요. 결정권자 하다가 이거 어떻게 협의로 또 들어가 버렸네. 자, 원칙 시도의사 대도시장 나와요? 오른쪽에 거기에 네모였고 예외적으로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시장원수가 직접 한다. 이 말 나오죠? 거기에 시장원수가 직접 한다. 거기에 써놓고 예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써놓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사유 한번 봐요. 첫 번째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내용이요. 그죠? 자기가 위반했다 하면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읽어봐요.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니까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3번을 보면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원래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하고? 시도지사가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4번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밑줄, 입주규제 최소구역계획 밑줄 그어놔야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내용 잡아주셔야 돼. 묶어놓고 별표. 그러나 수산정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권자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만 좀 더 깊게 잘 봐요. 여기에서 이제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데 잠깐만 봅시다. 협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도에 설치된 우리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에 있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 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를 하겠죠. 심의다 하면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칠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협의 상대방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가 이제 협의를 하자 하는 내용 결정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7쪽 다시 갑니다. 7쪽에 보면 거기 예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놓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도의사가 직접 변경 들어갈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요. 밑줄 긋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3번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이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자 하면 틀립니다. 자, 4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협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요. 자, 넘어가서 보면 8쪽에 보니까 이게 이제 심의를 예외를 보면 심의 거친다 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내용 한번 딱 엮고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그 말 나오죠? 잠깐만 공동심의 거치자. 원래 결정권자가 이게 심의하려면 심의 기구가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계획위원회지 지방이 됐든지 중앙이 됐든지 간에. 근데 건축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함께 공동으로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공동으로 거치자 하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만 그런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는 그때는 심의를 공동심의 안 거쳐. 도시계획의 심의만을 거친다고.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이걸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돼. 중요한 거다. 이거 법 개정됐다. 이 개정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최성경이라는 게 있었다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건축선, 배치 형태 색채, 그 다음에 경관계획, 이 취성경에 관한 것만 공동심의를 거쳤거든. 이제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하면은 무조건 도시군관리 결정될 때 공동심의 거쳐야 돼.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써놓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뒤쪽에 보면 우리 20쪽에 나와. 20쪽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1번부터 8번까지 나오죠? 딱 묶어요. 이 내용을 결정할 때요. 이런 내용을 결정할 때는 어떤 내용이나 지구단위 계획 내용 모두 다 이 공동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 중에 일부인 취성경에 한해서였는데 이제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고, 자,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보면 이제 송부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송부하자 해서 쭉 송부하지.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제일 밑에 보면 자, 거기에 위에 승인 결정권자에서 광역도시계획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는 이거 구티투냐원에 승인받습니다. 이 내용이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때는 도의사 승인받자. 이 내용이요. 이거 집어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받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요건 별도의 승인 없이 수립해서 확정된다. 이 내용이 여기에요. 이게 이 내용. 이 내용이 별도의 승인이 없다. 이걸 꼭 국토교통장관을 승인으로 바꾼다는 거,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공고, 공람 뭐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승인권자가 오픈을 안 시킨다는 거 조심해야 돼. 안을 확정짓고 결정지은 자가 오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 송부해버리면 이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이 승인했을 때 송부해버리죠? 그러면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봉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오픈을 이자가 시키는 거예요. 수리권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이제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요거 봐봐. 요거는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거야. 이 부분 조심해야 돼. 그치? 네,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니까 송부해버리면 이자가 원칙적인 도시군수가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일반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이 말 나오면 틀려요. 오픈을 여기 시켰으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 30일 이상으로 바꿔.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제일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일반에 열람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려요. 그거 조심하고. 자, 오른쪽에 4번 도시군 기본계획 가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도시군수가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이. 원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밑줄 그어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지.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나와 기억령 묶어놓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하고 해버리면 틀려.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밑줄 그어야죠.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야. 10만 명 이하인 시군입니다. 10만 명. 자, 니은번은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맨날 10만 명 이하인 시군 가지고만 기억번 가지고만 시험 문제 출제했지. 이게는 니은번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 잡아주시고. 자, 3번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란 표현 나오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 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재검토하자. 몇 년마다 재검토하자? 5년마다. 우리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어요. 다른 데 없죠? 왜 그렇게 했어? 이 재검토 대상이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하자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요건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자, 그 밑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갑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한다.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에 걸리죠. 자, 1, 2, 3 묶어놓고 우리 기지개 이렇게 갑시다. 자,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서 기반시설 밑줄 2줄, 기에 동그라미 쳐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요때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자.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잡아야 돼요. 신설됐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뭐 잡으면 됩니다.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이지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대상 토지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박스에는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서만 이게 제한이 가능하다. 면적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면적이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야. 그 면적 규모를 얼마 이상 얼마 미만으로 잡는다?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잡는다. 자, 지정 대상 지역이 반드시 우리 유보용도 지역이어야 돼요. 유자생계 잡아야 됩니다. 유자생계, 자연녹지, 유자생계,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유자생계 이렇게 잡죠? 이 생산녹지 아니에요. 유보용도 지역이어야 돼요. 여기에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에 보면 순서가. 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유자생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에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다시 말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각종 이제 공장 들어온다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고 너무 크게도 안 되고 너무 작게도 안 된다. 1만 이상 3만 미만이며 유자생계 해서 유보용도 지역에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여기에 이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정 제한이 안 된다 하는 내용. 자, 2번 반영여부 통보. 자, 며칠? 45일. 45일이다. 반영여부 통보 며칠? 45일. 반영 여부를 제한적에 통보하자.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한해서 며칠 연장한다? 30일 연장한다. 넘어갑니다. 자, 재료의 동그라미 3번. 이것만 잡아갑시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의 생략. 밑줄 한번 그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밑줄 2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지역이 이 말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자, 도심지에 위치한다.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라고 써놓습니다.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라고 한번 딱 써요.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다. 자, 지형도면 한번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게 바로 줄여서 함축적으로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위반하는 자는 네모에 꺼놓고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지형도면 작성권자는 누구다? 위반권자다. 위반권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는 경우에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가 안 된다요? 된다지. 죽었어. 맨날 똑같아. 11월 달이나 지금이나. 진득하게 변함이 없어. 자, 작성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밑줄 그어놓고 기업번에 도시군 수가 원칙적으로 위반하니까 이자가 작성하고 니은번 국토교통장관 도의사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때는 도시군 수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합니다. 자,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대도시장은 제외된다는 말 이해가요? 천안시장은 천안시장이 지적 결정권자가 되니까 뭐 승인받고 오는 거 아니라니까? 결정권자가 아닌 시장군수만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이 도시군 관리를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자,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나옵니다. 30일 이내에 이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4번 별표 치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하여 결정한 경우는 도지사의 지형도면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형도면을 갖다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을 딱 보면은 자, 다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별표 쳐놓고 5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자 6번 효력 발생 작년에 나왔던 거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독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독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 들어가 보는 순간 틀리죠. 지독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자 기득권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득권자 보고 동그라미 1번 원칙에 동그라미 쳐요.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자 기득권자죠. 그 도시군 사업에 착수한 자야 착수하려는 자야. 예전에 착수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어. 아 미치는 거야. 어디가 틀린지 몰랐던 거야. 착수했어야 기득권자야. 착수 활동 말동하는 자는 뭐 이렇게 나오면 틀려?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죠.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허가받고 한다.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관계없이 한다. 그냥 한다. 자 예외 동그라미 치고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모 지정에 관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이요. 용도구역 꼼짝만 하는 구역이죠. 요거는 꼼짝만 하는 구역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로 결정고시 되면 자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월? 3개월 3월 이내에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한다. 신고 동그라미 치고 계속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놓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써놔요.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써놔요.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써놓고 써놨어요? 잠깐만.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이 기득권자 보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해만 하고 이해만 해. 여기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최고 난이도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알고 그냥 공부를 안 틀어도 하지 말자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봐봐. 뭐든지 일단 기득권자 보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결정고시 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꼼짝만 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가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몇 월 내 신고하고 3월 내 그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 꼼짝만 하는 구역에서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몇 번 받는다? 옳지. 어디에서 한 번 받고? 개발행위에서 한 번 받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한 번 받고 건축허가에서 한 번 받습니다. 이 내용 이해 가요? 건축허가에서 한 번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한 번 받고 건축허가에서 한 번 받아요. 이게 두 번 받는다고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여기 쌍용동이 여기 골목길로 가가지고 이게 원룸을 지으려고 단독주택 하나가 있어. 요걸 지으려고 자 구청에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 받으러 간다. 건축 허가 받으러 간다. 건축 아니 실무에서 건축 허가 받으러 간다고 하잖아.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건축 허가를 갖다가 받으러 간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원래 건물이 있었으니까 건축 허가를 거부할 만한 무가 없지.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보는 거야. 이게 의제유라고 해. 안 받은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 저기 광덕산 근처에 거기에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어. 그 이쪽에 광덕산 근처에 땅이 녹지적에 땅이 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앞에 이제 연못도 이렇게 냇가도 흐르고 배산 임수용으로 해서 멋져.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이게 녹지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는 건물 들을 수 있는 땅이요. 건물 들을 수 없어. 없잖아.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러 간다 하면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건물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뭔 건축허가요? 투명스럽게 얘기해. 그러면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이것 받으러 가야 돼. 아 개발행위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허가 나오나요?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아 그래요? 거기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해줘.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먼저 여기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잖아. 경사져 있으니까. 그죠?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이 상태에서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고시 돼버리면 지금 건축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렇지.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는 한 단계 더 가야 되잖아. 또 한 번 이것 받고 이것 또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받아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의 목적이 아니었거든.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일정 기간 내에 이 허가 신청이 없었다면 허가를 거부하겠다 이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럼 나오면 맞춰버려야지 우리만. 이게 안 나왔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읽을 거야. 자, 동그라미 3번 위에 신고한 행위가,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토지 형질 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자, 이 부분에 밑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밑줄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 허가 신청이 없다 하면 건축 허가 거부하겠다 이 내용이야. 내용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3월 이내에만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만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돼. 이게 자 오른쪽 위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 도시군관리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로부터야 밑줄과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로부터야 6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한해서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 6개월이 지나버리면 건축허가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이 말 나오면 3개월,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나오면 6개월 내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돼. 없으면 건축물 못 지어. 허가 안 나옵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용도 지역 지정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유수면. 이거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용도 지역 지정의 특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봐. 무슨 말인가 이해를 좀 하고 가자고. 이해를 하고 가자고.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야. 해마다 출제라고 써놔. 해마다 출제. 이게 해마다 출제. 이게 안 내면 이게 안 된다고.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잠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요. 이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는 거야.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용도 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어떻게 지정이 되어지고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떻게 지정이 돼?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입안해서 결정고시 가야지. 내용 이해 가요? 이걸 통과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세 가지 것 중에 이것만 그런 거야. 이것만. 다른 건 없어. 이거는 이걸 통과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보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통과하는 걸로 보는 게 있다 하는 건 여기까지 이걸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본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지. 근데 또 어떤 구역 어떤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본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해야 되는데 결정된 것으로만 본다 또 틀려버리는 거야. 지정된 것으로 본다면. 여기에서만 특례가 인정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하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지 지금은? 그런 내용이야 이제. 자,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만 그런 거야. 이게 방죽 해당 사항이 없지. 자,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야. 여기에 따라서 해버리면 틀려요? 이거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 매립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써놓고 가로 열고 결정 이렇게 써놔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딱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고시는 잠깐만. 이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요. 주민의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 시가 유보기한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실효된다. 이때 실효고시 하는 것은 이 고시와는 달라.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거 없으면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원래. 주민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실효고시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확인적인 효력만 있는 거야. 그 실효고시를 안 했다 그래서 무효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건 고시 안 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결정 지정된 것으로 본다니까 반드시 지체 없이 도시군수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에 딱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예. 자, 그래서 지체 없이 도시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딱 묶어놓고 이건 특례 아님이라고 써놔. 이건 특례가 아니니까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야지. 이 말 이해 가요? 네. 자, 동글배기 2번.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만 본다 해서 딱 끝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가지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이 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 것으로 봅니다. 1, 2, 3, 4, 5 딱 묶어놓고. 자, 1번과 2번 다시 한 번 더 묶고 이건 도시적에 연접한 이 말이 빠지면 틀려. 그러니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적으로 당해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린다고. 도시적에 딱 붙어있는 공유수명까지 그래. 자,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농공단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농공단지 써놓고 X. 농공단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린다는 거. 자, 택지개발 지구, 전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이요. 전기, 발전소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등의 설치구역은 제1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런 것도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막 철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자, 3번, 4번 딱 묶어놓고. 3번, 4번은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된다. 3번, 4번은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된다. 3번, 4번은 뭐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지역이 빠져있거나 관리지역을 갖다가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바꾸는 수가 틀려버린다. 응? 그죠? 자,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자, 이걸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무엇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입안에서 결정고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4번 관리지역 안에서 이 말이 빠지면 틀려.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네모였고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당해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그때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농업진흥지역 딱 나오면 농림지역, 보전산지 딱 나오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 자, 넘어가서 용도지역제 들어갑니다. 자,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이 쭉 나오죠. 자, 1번, 2번이 이제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전향보호 잡아야 돼요. 그죠? 전향보호 잡을 수 있겠어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양호한 보호다. 꼭자 전향보호 잡아야 되고 제1종은 단독주택 중심, 단독주택 밑줄,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공동주택 밑줄고요. 자, 시험문제 예전에 이런 시험문제 떠서 다 틀렸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아파트의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떴어. OX, X지. 2종에 들어오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그게 떴어. 다 틀려버렸어. 다 틀려버렸어. 아파트 어디냐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잖아. 아파트. 이중에 들어오잖아. 자, 3번, 4번, 5번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죠? 자, 1편리 조성 어떻게 잡았는지 알겠어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편리한 조성, 편리한 조성, 편리한 조성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죠. 저층주택 중심 밑줄. 2종 일반 주거는 중층주택 중심 밑줄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6번. 본래의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되면 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 그래서 준 주거지역이죠. 본래의 기능은 주거 기능인데 거기에 상업 업무의 기능이 보완됩니다. 준 주거지역입니다. 7, 8, 90이 상업지역이죠. 7, 8, 90. 6번까지가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어지고 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이죠.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상업지역의 내용까지는 알 것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으니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1, 12, 13이 묶어서 공업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거기 시험 문제 나왔다면 12번 일반 공업지역이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뭘로 바꾸냐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일반적인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꾸면 틀려.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바꾸느냐. 일반 상업지역을 한번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을 보면 시작하는 말이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해버리면 틀려. 일반적으로 틀리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조그만하게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업지역이라 하면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기능이죠. 공업 기능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까지 플러스가 돼요. 준 하면 상업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는데 준 공업지역은 주거 기능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14번에 보전 녹지 지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14번, 15번, 16번 잡아주십니다. 14, 15, 16번 잡고 요거 별표 쳐야 돼요. 녹지 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녹지 지역 세 가지. 요 내용 다 잡아야 돼요. 보전 녹지 지역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자, 비슷해 내용이. 그래서 제일 끝에 녹지 공간 보전 필요해서 녹지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쳐요. 보전 녹지 뒤집어 버리면 크로스 시켜버리면 보전 녹지 크로스 시키면 녹지 공간 보전 녹지 보전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자, 15번에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밑줄 그어놓고 쪽말하게 별표 쳐야 됩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생산 녹지 지역이 있죠. 생산 녹지 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무슨 녹지? 생산 녹지입니다. 자, 16번의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 17번 갑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이 된다. 17번, 18번, 19번 잡아야 되겠죠. 자, 17, 18, 19번 잡아놓습니다. 묶어놓고 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 전부 다 별표입니다. 잡아주셔야 돼. 자, 생산관리와 생산녹지 내용 크로스시켜요. 자연녹지와 보전관리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이 내용을 크로스시킵니다.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자, 17번 보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자, 관리지역 중에서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자, 18번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뭐뭐로 지정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이 있죠. 생산관리지역. 자, 19번을 보면은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안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 네, 그거 잡고. 자, 20번 가보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림지역이 있다 없다? 없지. 중북지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중북지정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데는 이제 생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녹지지역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21번 별표치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내용 이것 잡아주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순 문화재의 보전과 보전 동그라미 쳐요. 여기에는 토양 보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전 내용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보전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죠. 이렇게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와. 자, 이렇게 6개를 보전하고 수산자원 밑줄 긋습니다. 보호육성이죠. 보호육성 네모였고요. 보호육성하는 것은 수산자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행위제한 들어가죠. 행위제한 특례. 자, 행위제한. 각종 행위제한 이렇게 나오면 건축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1번. 도관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전국대에 있어서 상당한 지역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예,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이 지정은 됐습니다. 거의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빠져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행위 제한이 가장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보전 목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잘 봐요. 이 도관농자로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떴어. OX, X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중요하다. 자, 2번 갑니다. 도시적 관리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 도시지역 네모였고요. 도시적인 경우에는 보전 목적으로 가니까 녹지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게 뭐다? 보전 녹지지역이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자, 관리지역 네모에 놓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게 뭐다? 보전 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보전 관리지역 밑줄 그어요.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요합니다. 3번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죠. 자, 접도구역 밑줄 긋고 농지증 밑줄 그어야 돼요. 이거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증 발급 대상가 아닙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이렇게 들어가죠.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입니다. 거기에는 공원 설치한다, 학교 설치한다, 도로 설치한다 이 계획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보전 목적으로 지정했다는 거지.
예, 보존 목적이라는 얘기죠. 요런 데에 주로 보면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돼요. 요런 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또. 자, 그렇다는 거. 접두구역과 농지증, 예, 여기 이제 배제된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자, 행위제한에서, 우리 이제 용도 지구에 있어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1번, 2번 나옵니다. 제한행위 나오죠? 네모였고, 허용행위 나와요?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7개 용도 지역에서 제한행위가 들어가 있고, 허용행위는 14개 용도 지역 이렇게 나오죠? 요 내용이 취지가 무슨 내용인가만 이해만 한번 해보자고. 자, 잠깐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자, 여기 한번 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제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뭐 이런 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지? 전용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21번, 21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이 건축물 해가지고 이 시행령에 별표 2부터 22번까지겠죠. 이게 보면은 이 내용이 박스 해가지고 다 나와요. 이게 박스 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화주택이나 초등학교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든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유사업종이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것만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목욕장만 들어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욕장. 나는 사우나 할 건데요. 24시? 이거 목욕장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담당 공무원이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난 그거 모르겠어. 내 수관이 아니요. 목욕장만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찜질방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숯가마 하려고 하는데 이 목욕장에 되면 전국부터 어디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목욕장으로 찜질방이나 숯가마, 사우나를 갖다가 목욕장으로 보게 된다면 산속에도 내줘야 돼. 힘이 있는데도. 거기서 불이나 나고 그러면 내가 내준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자꾸 침체되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호틴 제도 중에 일환입니다. 기호틴 제도. 기호틴이라는 건 단두대를 뜻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풀어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보존 목적으로 갈 때만 하고 주로 개발이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이런 지역 등의 7개 용도 지역에 한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4군데 상업지역, 준이 들어가 있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4군데, 준이 들어가 있는 2군데, 6군데죠. 계획관리지역,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이 7가지 용도 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교류해 놓게 되면 이것만 A용도 건축물, B용도 건축물, C용도 건축물만 못 들어오고 이 다른 건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로 법이 바뀌어져. 그래서 이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하면 요게 이제 요것이 7개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나머지 14가지는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교류됩니다. 자, 지금 뭐가 있느냐? 그게 제한행위 열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주거지역, 거기에 준공업지역 1번하고 6번 밑줄 그어봐요. 준이 들어간 2개 지역이지. 거기다가 상업지역 4군데 나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하나가 더 플러스 된다고. 그래서 7가지 용도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그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야. 그리고 여기에 규율되어 있지 않는 건 다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허용행위 열거 방식 14개 용도 지역이 있고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1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주택만 들어온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감옥 내지 사목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나오죠? 이런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자세하게.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실무에 나가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중개가 돼야 한대. 우리 이것 가지고 중개가 돼야 한대. 중개 안 돼. 이것 가지고 중개가 안 된다고. 거기 봐봐. 밑에 좀 봐봐.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천안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보면 연립주택까지 들어와. 들어올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시험은 조례마다 다 틀리거든. 내용 이해 가요? 조례가 다 이게 틀려. 그래서 시험은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전국토 어디에나 정하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이 법조문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실무에 나가면 반드시 조례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조례 자치법규 있잖아. 이걸 클릭해서 보고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딱 갔다 하면 일정 전용제가 아무 다가구주택 안 되는데 아니야. 다 들어올 수 있어. 조례를 보면 천안시절 다가구주택 이런 게 들어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조례를 보고 사는 거야. 근데 조례까지 시험 문제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법령에서만 나와. 자,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한번 봐봐. 거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법령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조례 적용을 받는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주택까지 들어오네. 일종 근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다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유자 시설도 들어오고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그래. 이제 조례를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준주거지역 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반드시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가로 열고 조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준주거지역은 한번 잡아가 주셔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은 조그맣게 별표 한번 치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야? 있는 건축물이야? 그러면 없는 건축물이니까 이것만 안 되고 여기에 없는 건 다 된다. 내용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없는 건. 자,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란주점, 유락시설, 숙박시설, 물론 생활숙박시설 같은 게 또 가능합니다. 격리병원이 있잖아요. 전염병원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또 안 되고, 공장, 액화소유가스 충전소, 과거수 충전소, 저장소 이런 거, 폐차장, 축사, 도축장, 도계장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대표적인 게 고물상입니다. 자, 묘지 관련 시설, 낙골당이죠. 봉안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천안시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기울여 놓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더 못 들어온다 해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조례를 봐야 돼. 천안시 조례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계를 해야 돼. 자, 시험은 법령으로 가는데 실무는 조례로 간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준공업지역 봐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요. 옳지,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것만 안 되고 여기 없는 건 다 된다. 자, 준공업지역은 유락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런 게 안 돼. 그러면 숙박시설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있네요. 그죠? 그래. 자, 한번 넘어가요. 넘어가서 계획관리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을 그어요. 자,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일단 못 들어와요.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그래도 4층을 넘어선다. 4층을 넘어선다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로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할 수 없어요. 그죠? 아파트는 5층, 5개층 이상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이 기준 지역 안에 휴게용 시점이라든지 별도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으로 이런 것 등이 또 안 된다. 단란주점까지. 자, 판매시설 또 안 됩니다. 성장관리방에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바닥面 3,000제곱미터 미만은 또 들을 수 있어요. 성장관리방이다 하면. 세종시는 조금 더 3,00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된다. 자, 업무시설, 숙박시설 요게 또 못 들어요. 숙박시설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에 하나고 이게 아니라면 또 들어올 수 있고. 자, 유락시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안 되죠. 공해성 공장 같은 경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든지 폐융기용 재료라든지 가죽 및 모피 가공, 감량, 정년, 표백, 염색시설 등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 계획관리 지역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놈의 그 명절 때가 돼가지고 뭐 육아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둘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 것들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군계획조를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별도로 기울여 놓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농림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이요. 있는 건축물이요.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으로서 농가주택 들어올 수 있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 초등학교 들어오죠.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뭐 이런 것 등이 들어온다. 발전시설 밑줄 한번 그어봐.
그래 수력발전소 이런 거 저희 가면 뭐 서산이나 당진 가면 발전소 있더라.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자 농림지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하시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최근에 추대된 문제가 이거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고르기 초등학교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농어가주택 밑줄 초등학교 이 두 가지만 들어와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면 더 들어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 가서 나오는 거고 우리 시험은 법령으로만 간다. 자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